안녕하십니까? 여성의 몸과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산부인과 전문의로 살아온 김수진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의 지식 전달을 넘어 친정엄마나 큰언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아주 깊고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여성분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곳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은밀한 곳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색깔이 너무 검어서 혹은 모양이 남들과 다른 것 같아서 고민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도 불을 환하게 켜는 것이 두렵고 혹시나 나의 치부를 들킬까봐 이불로 꽁꽁 감싸본 경험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극히 정상이며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수치심과 불안감은 여러분의 몸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상식과 사회적인 편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제 진료실을 거쳐간 수많은 여성 중 상당수가 질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외형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제 모양이 흉측한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까맣고 지저분해 보여요. 남편이 저를 더럽다고 생각할까봐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먹먹하다 못해 아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귀한 여성들을 스스로 혐오하게 만들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일흔이 다 되어가는 연세의 어머님 한 분이셨는데 따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병원에 오셨던 분입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 쭈그리고 앉아 생선을 팔며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워내신 생활력이 강하고 억척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하던 분이 진료 의자에 앉는 순간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떠시는 겁니다. 검사를 위해 자세를 잡아달라고 부탁드려도 다리를 꽉 오므리고 펴지를 못하셨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아드리며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님,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저도 같은 여성이니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제야 그분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거기가 너무 흉하고 더러워서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목욕탕 가서 때 한 번 마음 편히 못 밀었고 산부인과는 죽어도 안 오려고 했는데 딸이 하도 성화를 부려서 끌려왔습니다. 제발 그냥 가게 해주세요. 그분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수치심의 깊이는 단순한 부끄러움의 차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묵혀온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어머님을 안심시킨 뒤 차분하게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살핀 후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 말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어머님의 몸은 아주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며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은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근원이 어디인지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시간은 무려 40년 전 신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분과 잠자리를 하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던 것입니다. 당신은 왜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게 생겼어? 색깔도 시커멓고 축 늘어진 게 영 이상하네. 어디 병 있는 거 아니야. 그 무지한 말 한마디가 갓 결혼해 사랑받고 싶었던 새댁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를 새겨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자신을 기형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러운 여자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자책감 속에 50년 가까운 세월을 갇혀 사셨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불을 켜지 못했고 부부 관계는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의 흉한 비밀을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고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여름 찜통 더위에도 얇은 옷을 입지 못하고 속옷을 2겹, 3겹 껴입으며 자신의 몸을 꼭꼭 숨겨야만 했던 그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남편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가슴 앓이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혹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마치 인형처럼 매끈하고 핑크빛 도는 모습만이 정답이라는 왜곡된 정보에 속아 스스로를 비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30년 경력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외음부 모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코가 오뚝한 사람, 뭉툭한 사람, 입술이 도톰한 사람, 얇은 사람이 있듯이 생김새는 천차만별입니다. 여성의 그곳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개의 서로 다른 모양이 존재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입니다. 어떤 분은 소음순이 작아서 안으로 얌전히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꽃집처럼 밖으로 풍성하게 늘어져 있기도 합니다. 좌우 크기가 달라서 비대칭인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주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형태가 기능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하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곱게 뻗은 소나무도 있고 구불구불한 참나무도 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그 나무가 잘못된 나무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유전적인 다양성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 또한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의 결과물이며 고유한 개성입니다. 과거 해외 학회에 참석했을 때 여성 해부학의 권위자인 한 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수천 장의 임상사진 데이터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건강한 여성 수백 명의 사진을 비교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처럼 매끈하게 생긴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전의 기둥들이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깎인 각도와 무늬가 미세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그 서로 다른 기둥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붕을 떠받치고 있기에 거대한 신전이 무너지지 않고 수천 년을 버티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형태는 저마다의 이유와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밥이 인형 같은 모습만이 정상인 것처럼 세뇌하고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멀쩡한 생사를 도려내는 수술을 감행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4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소음순 성형 수술을 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모양이 예쁘지 않고 늘어져서 남편이 잠자리를 피하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넘게 그분을 뜯어 말렸습니다.
환자분의 몸은 해부학적으로 완벽합니다. 늘어진 소음수는 질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을 하시면 가장 예민한 성감신경이 손상되어 감각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그분은 제 만류를 뿌리치고 결국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울면서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수술 부위가 흉하게 아물어 흉터가 생긴 것은 둘째치고 가장 큰 문제는 감각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랑 다하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내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외음부는 수만 개의 미세한 말초신경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감각이 예민한 고감도 기관입니다. 단순히 보기에 조유라고 혹은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함부로 칼을 댈 수 있는 부위가 아닙니다. 한번 잘려나간 신경은 다시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미용적인 만족을 얻으려다 여성으로서 평생 느껴야 할 쾌감과 기쁨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소음순이 늘어지거나 비대칭인 것은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몸이 그만큼 유연하고 탄력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며 외부 세균으로부터 질 내부를 보호하는 든든한 커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색깔에 대한 오해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바로잡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이 저는 왜 이렇게 거무튀튀한가요? 때가 낀 건가요? 하며 부끄러워하십니다. 심지어 목욕탕에서 떼수건으로 빡빡 밀어서 피를 보시거나 독한 미백 크림을 발라 피부가 다 뒤집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생식기 주변은 태어날 때부터 멜라닌 세포의 밀도가 다른 피부보다 월등히 높은 부위입니다. 이것은 조물주가 우리 몸을 그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2차 성징기 시작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멜라닌 색소가 더욱 활발하게 침착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또한 우리는 평생 속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걷거나 앉을 때 발생하는 지속적인 마찰, 생리대와의 접촉,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 등이 모두 색을 짙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 거무스름한 색깔은 씻지 않아서 생긴 더러운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온 여성으로서의 역사이자 성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닌 이상 성인 여성의 그곳이 하얀색이나 분홍색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얗게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연약한 점막 조직을 억지로 벗겨내거나 표백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자아의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검은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검은 것은 당신의 호르몬이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건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거울을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내 몸 색깔이 짙어진 걸 보니 내 여성 호르몬이 아주 건강하게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겨주십시오. 모양과 색깔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여성 건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남편이나 타인의 시선을 위해 존재하는 전시품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며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사랑을 나누는 주체적인 기관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제 외형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셨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건강관리, 즉 위생과 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왔던 깨끗하게 씻는 법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욕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면대 위에 여성 청결제, 향기 나는 바디워시 혹은 알칼리성 비누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샤워할 때마다 개운한 느낌을 원해서 비누 거품을 잔뜩 내어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거나 샤워기 물줄기를 세게 틀어질 내부까지 씻어내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냄새가 날까봐 혹은 분비물이 찝찝해서 더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있는 최전개 방위군을 몰살시키는 행위입니다. 적군에게 성문을 활짝 열어주어 세균들이 마음껏 쳐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것과 똑같은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의학적인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그 자체로 완벽한 자가 정화 시스템을 갖춘 아주 신비롭고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질병은 시작됩니다. 건강한 여성의 질레일은 pH의 사이 8에서 4, 5 사이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산성 환경은 자연이 여성에게 선물한 천연 살균제와 같습니다. 이 산성 환경 속에서는 외부에서 침입한 대장균이나 포도상구균 같은 나쁜 세균 혹은 곰팡이들이 단 1분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중요한 산성 환경을 유지해주는 1등 공신이 바로 락토바실러스라고 불리는 유익균들입니다. 이 고마운 균들은 질벽에 단단히 붙어서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젖산이 질 내부를 시큼한 산성으로 유지해 줌으로써 나쁜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산성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방어 체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칼리성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순간 질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중화 반응을 기억하실 겁니다.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면 중화가 되어 맹물이 되어버립니다. 비누 거품이 닿는 순간 그 소중한 질 내부의 산성 보호막은 순식간에 파괴되고 중성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산성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우리 편 유익균 락토바실러스는 전멸하게 됩니다. 방어군이 사라진 그 빈자리는 누가 차지할까요? 바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가드넬라 같은 세균이나 칸디다 같은 곰팡이들입니다. 이 나쁜 균들은 알칼리성 환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유익균이 사라지자마자 이들은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가 나고 노란색이나 회색의 냉이 쏟아지며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냄새를 없애려고 더 열심히 비누로 씻을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씻으면 씻을수록 유익균은 죽고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은 더 늘어납니다. 결국 질염은 만성으로 악화되고 1년 내내 산부인과를 들락거려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만성 질염 환자의 90% 이상이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안 씻어서 병이 난 것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너무 열심히 씻어서 병을 키운 경우입니다. 청결에 대한 강박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씻는 것이 정답일까요? 제가 30년 넘게 수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해온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로 미지근한 흐르는 맹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이 주신 최고의 세정제입니다. 샤워할 때 비누나 세정제는 손이나 발, 겨드랑이에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예민한 그곳은 오직 깨끗한 물로만 손바닥을 이용해 겉면만 부드럽게 닦아주십시오. 손가락을 넣어 질 안을 닦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많은 분이 질의 분비물을 더럽다고 생각하여 파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질 내부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스스로 분비물을 배출하며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눈물이 나와서 씻어내듯이 질도 냉이라는 분비물을 통해 안에 있는 찌꺼기와 노폐물을 밖으로 자연스럽게 밀어냅니다. 이것을 굳이 손가락을 넣어 파내거나 씻어내려 하면 연약한 점막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건조해집니다. 그 상처 사이로 세균이 침투하면 감염 위험은 100배, 1000배 높아집니다. 하루에 한 번 샤워할 때 물로만 겉을 가볍게 헹구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 위생의 황금률이자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비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씻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리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샤워 후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닦을 때 습관적으로 수건을 위아래로 비비거나 문지르며 닦으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음부의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연약한 조직입니다. 거친 수건으로 빡빡 문지르는 행위는 마치 부드러운 복숭아 껍질을 수세미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가 무수히 생겨나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합니다. 물기를 닦으실 때는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하여 피부를 톡톡 두드리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물기만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비비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드리는 아주 유용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헤어드라이어나 선풍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대충 물기만 제거한 뒤 드라이어에 시원한 바람으로 1분에서 2분 정도 말려주십시오. 따뜻한 바람은 화상의 위험도 있고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원한 바람이어야 합니다. 곰팡이균은 눅눅하고 습한 환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따라서 목욕 후 그곳을 보송보송하게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한 질염과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곰팡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문제는 바로 속옷과 통풍입니다. 우리 몸의 그곳은 구조적으로 다리 사이에 위치하여 가만히 있어도 땀이 차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꽉 막힌 곳입니다. 그런데 현대 여성들은 미용을 위해 혹은 옷맵시를 위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몸을 꽉 조이는 스키니진, 몸매 보정용 속옷, 레깅스 같은 옷들이 대표적입니다. 게다가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나일론이나 레이스 소재의 팬티, 그리고 땀 흡수가 안 되는 팬티 라이너를 하루 종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균 배양기에 내 몸을 집어넣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져 나쁜 세균들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속옷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100% 순면 소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면은 땀을 흡수하고 공기를 통하게 하는 신이 주신 최고의 천연 섬유입니다. 디자인이 화려하고 예쁜 합성 섬유 속옷은 아주 특별한 날에만 잠깐 입으십시오. 평소에는 조금 투박해 보이더라도 헐렁하고 통기성이 좋은
순면 팬티를 친구로 삼으셔야 합니다. 특히 제가 만성지렴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에게 약보다 더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효과는 기적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바로 수면 중 속옷 벗고 자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우리가 잠을 자는 7시간에서 8시간만큼은 그곳에 완벽한 자유를 주어 숨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허전하고 어색해서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헐렁한 파자마 바지나 긴 치마 잠옷만 입고 속옷은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주무셔 보십시오. 공기가 통하고 습기가 차지 않으면서 1년 내내 괴롭히던 만성적인 가려움증이나 불쾌한 냄새가 일주일 만에 씻은 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비싼 질 유산균을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작용도 없고 돈도 들지 않는 최고의 건강법이니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갱년기와 폐경기를 겪고 계신 우리 중장년 여성분들의 현실적이고 가슴 아픈 고민을 다뤄 보겠습니다. 폐경은 여성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난소 기능이 멈추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임신을 위한 호르몬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에스트로겐은 질 점막을 두껍고 촉촉하게 유지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며 나쁜 균을 막아주는 수호천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사라지면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질 점막은 종이 짱처럼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애액 분비가 줄어들어 마치 사막처럼 바짝 마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위축성 지렴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남편과 부부 관계를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아픕니다.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마치 마른 피부를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듯한 쓰라림과 화끈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중년 여성분이 이것을 그저 나이 들매 서러움으로 여기고 꾹 참고 견디거나 아예 잠자리를 피하며 각방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통증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얼굴 피부가 건조하면 비싼 영양 크림을 바르고 관리를 하듯이 질 건조증에도 적절한 보습과 윤활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폐경 이후 찾아오는 질 건조증과 성교통은 여성이 감내해야 할 형벌이 아닙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일 뿐이며 관리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해결하고 다시 신혼처럼 행복한 부부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부 관계를 가질 때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어 무릎 관절이 뻑뻑하면 연골 주사를 맞고